이걸로 계산하면 돼. 백화점 VIP 룸에서 박영란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드가 사용 정지 상태로 나옵니다. 직원의 말에 계산대 주변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코트 앞에서 영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그로부터 불과 3초 전 법원 앞 계단에서 이혼 서류를 건네받은 이가은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가족카드 전부 지금 즉시 사용 정지해 주세요.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어머니의 무제한 카드 인생이 그대로 막혀버린 순간. 하지만 이것은 진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영란 이름 뒤에 숨어있던 4,800만 원짜리 대출, 그리고 가은이 몇 달에 걸쳐 준비한 치밀한 반격 시나리오. 며느리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댁 전체의 돈줄과 체면을 동시에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창구 직원이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확인서와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은은 서류를 받아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렷하게 찍힌 빨간 도장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법원 건물 밖 계단에서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메인 신용카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드 사용 정지 신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가은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도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명의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본인 인증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자 상담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정을 확인해 보니 메인 카드 외에 가족 카드 3장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동이체도 여러 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가족카드 한도를 모두 0원으로 설정하고 사용 정지 처리해 주세요.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 부탁드립니다. 가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객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카드 발급 당시 등록하신 주소와 직장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가은이 정확한 정보를 하나씩 말하자 상담원이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정지와 자동이체 해지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문자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정지 완료 안내 문자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카드를 두 손으로 잡고 가운데 부분을 강하게 눌러 휘게 만든 뒤 지갑 뒷칸에 다시 넣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심 한복판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영란이 VIP 라운지 직원에게 우아하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예약해둔 가방이랑 코트 좀 가져와봐. 영란이 품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영란을 전용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급 가방 여러 개와 모피 코트를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이번 시즌 신상품들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영란이 각 상품을 하나씩 만져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의 재질을 확인하고 코트의 털 촉감을 느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이것들 다 계산해줘. 네, 알겠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바코드를 하나씩 찍자 화면에 7자리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영란이 지갑에서 90명의 가족 카드를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돼. 네, 고객님.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승인 실패 메시지가 떴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단말기로 해볼게요. 직원이 서둘러 다른 계산대로 이동해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뭐가 문제야?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영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카드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직원이 조심스럽게 영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카드가 사용 정지 상태라고 나와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계산대 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 소리야? 정지라니? 내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할게. 영란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매장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본인명의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어려우십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란이 가방을 뒤져봤지만 본인명의 카드나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VIP 룸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네요. 포장 취소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미안한 표정으로 상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은이 아버지 이태수와 함께 사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 두꺼운 카드 명세서 뭉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형광펜 2개와 볼펜, 공책을 나란히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가은이 명세서 첫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천천히 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이태수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앉았습니다. 명세서에는 백화점, 해외 온라인몰, 골프장, 피부관리실, 고급 식당 결제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은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내역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회사 근처 점심값 15,000원. 이건 내가 쓴 거고. 가은이 중얼거리며 표시했습니다. 12월 16일 백화점 명품관 120만 원? 이건 시어머니가 쓴 거네요. 분홍색 형광펜으로 해당 내역을 표시했습니다. 골프장이 이렇게 많아? 한 달에 서너 번씩 가셨나 봐. 이태수가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은이 계속해서 사용 장소와 시간대를 비교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있던 시기나 시댁에 없었던 날의 결제를 따로 표기해 나갔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 피부관리실 35만 원. 그때 저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가은이 스케줄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명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족카드 추가 발급 승인과 한도 증액 승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계속 한도가 늘어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결혼 1년 차부터요.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가은이 공책에 가족카드 발급 순서와 증액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달의 결제 금액을 계산기로 합산하고 자신의 실제 지출과 시댁 측 지출 비율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썼는데 시어머니 쪽은 300만 원씩 쓰셨네요. 이게 말이 되나? 며느리 카드로 이렇게 쓰다니. 이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은이 마지막 장에 카드 정지일 기준 미결제 금액과 이혼 후 남은 채무 규모를 정리해 적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쓴 건 2천만 원 정도고요. 잠시 후 가은이 수첩을 꺼내 최근 시댁 방문일 날짜를 적고 그날의 상황을 차례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가은이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영란이 친척들 앞에 가은의 카드를 보여주며 자랑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고모, 우리 며느리 카드 좀 봐. VIP 등급이야. 한도도 어마어마하고. 영란이 카드를 흔들며 말했던 장면을 가은이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가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은아, 엄마 골프용품 좀 사드려야겠어. 내 카드 써도 되지? 잠깐만요. 이번 달 이미 너무 많이. 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 카드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번 달 보너스로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입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가은이 날짜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보너스라고 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가은이 인터넷 뱅킹 내역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은이 계좌에서 공과금과 카드값이 동시에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다음 날 가은이 도연에게 가족카드 한도 축소를 요청한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보, 카드 한도 좀 줄여주세요. 너무 부담돼요. 당시 보낸 문자를 발견하고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답장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가은이 시댁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통화에서 엄마 체면, 집안 수준 등의 표현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수준을 생각해봐. 영란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록들이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그래, 다 정리해 두자.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이태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가은이 메모와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사실 일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카드 사용 패턴, 가족 모임에서의 발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제대로 된 싸움을 해봐야겠어요. 가은이 공책을 덮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가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첫 번째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생활자금 대출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잔액 4,800만 원, 연체 시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가은이 문자를 읽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황급히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고객센터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을 마친 상담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2년 전에 생활자금 대출로 5천만 원이 신청되었네요. 신청 지점이 강남구 대치동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대출 신청도 한 적 없고요. 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잠시 후 팩스로 도착한 계약서를 보니 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이 평소 자신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박영란이 보증인, 박도연이 동해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계약일이 2022년 3월 15일인데 그때 저는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있었어요. 가은이 달력과 회사 일정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건 명예 도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쟁 조정팀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그룹 카드사 내 분쟁 조정팀 담당자 연락처를 드릴게요. 상담원이 한도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가은은 카드사 본사 분쟁 조정팀 회의실에서 한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쟁 조정팀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가은이에요. 전화로 말씀드린 그 사건으로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검토해 봤어요. 도윤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소속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드와 대출 계열을 포함한 금융사기 및 분쟁 조사팀이에요. 가은이 준비해온 신분증,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타임라인을 차례로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더니 노트북에 날짜별 사건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 서명을 확대 복사해서 실제 고객님 서명과 비교해 볼게요. 도윤이 복사기에서 나온 확대 서명을 가은의 신분증 뒷면 서명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필압이 다르네요. 획 방향도 다르고 서명 위치도 평소와 다릅니다. 정말 저는 쓴 적이 없어요. 가은이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컴퓨터로 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해당 대출이 접수된 지점의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남아있네요. 통화 녹취도 저장되어 있나요? 2년 전 자료라 일부만 남아있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개인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머니가 채무 문제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서 이런 가족 간명의 도용 사건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내부 규정 안에서 최대한 피해 구제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도윤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와 녹취, 지점 서류 원본을 모두 수집해서 실제 신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료가 많거든요. 도윤이 사건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모든 관련 자료를 관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가은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가은은 사건 번호가 적힌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은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안방에서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서류 상단에 이태수 이름이 단독 명의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정말 아버지 혼자 명의예요? 가은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다른 빚도 없고. 이태수가 은행에서 받은 우편 봉투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이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다 갚았어. 서류에는 근저당권 말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은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드는데? 변호사 선임비만 1,000만 원이고 소송 비용까지 하면 더 들어요. 생활비도 따로 마련해야 하고요. 가은이 계산해둔 예산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은아, 아버지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게. 아버지, 안 돼요. 집까지 걸 순 없어요. 가은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딸이 억울한 일 당하는데 집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혹시 잘못되면 아버지 집이 없어져요. 그런 일 안 생겨. 우리가 이길 거야. 이태수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집 시세를 조회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현재 시세가 4억 정도니까 2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억까지요? 우리는 5천만 원 정도만 필요한데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만 받으시면 되죠. 이자 부담도 적고요. 직원이 상환 계획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은과 이태수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1천만 원, 소송 비용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최소한만 빌리자. 빚은 적을수록 좋아. 이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가은은 아버지와 함께 카드사 분쟁 조정팀 회의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이 자료를 정리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대출 신청 당시 CCTV를 확인했는데 박영란 씨와 박도연 씨가 함께 지점에 방문했네요. 화면에는 영란과 도연이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가은 씨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란 씨가 직접 서명란을 작성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태수가 화면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딸 이름으로 대출받으면서 딸은 없고 시어머니가 대신 서명해? 네, 명명명의 도용 사례로 보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 가은 씨를 압박했는지도 진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가 생각나네. 영란이가 전화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집안 체면이 서겠냐고 소리 질렀어. 이태수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시댁 모임에서도 친척들 앞에서 가은이 카드를 자랑하면서 우리 며느리 카드가 VIP 등급이라고 떠들어댔지. 도윤이 이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명예 도용 의심 사건으로 분류해서 카드사 내부 분쟁 조정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뭘 하나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해서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그리고 구제 방안을 결정하죠. 세 사람이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정위원회 일정이 2주 후로 잡혔어요. 도윤이 달력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고 추가 자료도 정리해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주세요. 가은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압박 상황, 카드 사용을 강요받은 과정, 대출 신청 당시 본인의 위치 등을 시간 순으로 작성해 주세요. 아버지는 목격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써주시면 돼요. 이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각 단계별로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도윤이 절차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사건 번호가 적힌 폴더를 공유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팀이네요. 가은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이태수가 딸과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가은에게 든든한 동맹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카드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에 가은, 영란, 도현, 도윤, 이태수가 각각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디귿자형 테이블 앞쪽에는 위원 3명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고 추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이 리모컨을 누르자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란이 카드사 지점 창구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류는 내가 대신 써도 되지? 영란의 목소리가 녹음된 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가족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영란이 가은의 서명란에 직접 사인하는 장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 3월 15일 오후 2시에 촬영된 것입니다. 위원이 설명하자 가은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있었어요. 여기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이 있어요. 위원들이 가은의 증빙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영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를 위해서 한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제가 급하다고 부탁한 적 없어요. 가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백화점 VIP 룸에서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란이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며느리 카드야. 이걸로 계산해줘. VIP 고객이시니까 할인도 적용해 드릴게요.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이 영상을 정지시키고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박영란 씨, 며느리 동의 없이 가족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영란이 입술을 꽉 다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대신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태수가 일어나서 진술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카드값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데 딸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딸이 카드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시어머니가 집안 체면 생각하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드사의 신분 확인 절차 미읍과 박영란, 박도현 씨의 명의 도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대출의 70%를 무효 처리하고 부당 결제건들을 취소합니다. 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남은 채무는 이자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고 이가은 씨의 신용등급도 회복 조치하겠습니다. 영란과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 조정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영란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정이 끝난 후 며칠 뒤 가은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겼으니까 축하해야지. 이태수가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장 입구 노점에서 떡과 과일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은이 체크카드로 계산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제 돈으로 제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거네요.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거지. 둘이 회비가 저렴한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카드 사기범으로 만들었다네. 가은의 귀가 번쩍 서졌습니다. 어디 동네 얘기야? 우리 동네 카페에 올라온 글이야. 이니셜이 이모 씨네. 가은이 슬쩍 여성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게시글 제목에 자신과 비슷한 이니셜과 백화점 카드 결제 실패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VIP 대접받으며 쇼핑하다가 갑자기 카드가 막혀서 창피당했다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거야. 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보니 영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은이 몰래 휴대폰으로 게시글을 사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도윤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윤 씨, 이거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곧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료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가은이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평온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가 이길 거야. 이태수가 딸을 다독였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은이 집 현관 앞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 상단에 민사소장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은이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 박영란, 박도현, 피고 이가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 가은이 소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태수가 딸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했어요. 뭐라고? 이태수가 소장을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장에는 가은이 카드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과장된 사실을 말해서 영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이가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네. 가은이 소장을 읽어나갔습니다. 증빙자료로 지역 카페 게시글과 친척들의 진술서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은이 친정 고모에게 시댁 문제를 털어놓았던 사실이 왜곡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모한테 하소연한 게 이렇게 돼서 나오네. 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황급히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혹시 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 가은아. 친척 모임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집에서 고생한다고 했지. 카드 때문에 힘들다고도 하고. 가은이 전화를 끊고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모가 친척들에게 전한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네. 소장 받으셨나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이 가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란 씨가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소송에 맞서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요. 도윤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존 분쟁 조정 자료와 CCTV, 카드사 기록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카페 게시글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가은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영란 씨가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도윤이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가은에게 친척들과 지인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영란의 편에서 압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은아, 어른 체면도 생각해야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게 말이 되니? 큰고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고모, 저도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도 가족끼리 법까지 가는 건 좀. 가족이라서 더 배신감이 커요. 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의 전화가 계속 이어지자 가은은 수신을 차단하고 메신저 알림도 껐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견뎌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이태수가 딸을 다독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익명 게시판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 며느리, 카드 사기로 시댁을 몰아간 며느리 같은 제목의 글들이었습니다. 가은이 글들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도윤 씨,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도윤이 캡처 파일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영란 씨 쪽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영란 씨가 먼저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도윤이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영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도 있어요. 가은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야겠어요. 그래,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해보자. 이태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실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혹시 잘못되면 걱정 마라. 우리가 이길 거야. 이태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대출금이 계좌에 들어오자 가은이 예산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됐네요. 도윤이 최종 자료 목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분쟁 조정 기록, CCTV 영상, 카드사 내부 조사 결과, 지역 카페 게시글, SNS 캡처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영란 씨가 여론전을 벌였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겁니다. 가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요. 네, 함께 끝까지 가요. 도윤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재정적 준비, 증거 수집, 법적 대응 계획이 모두 갖춰지면서 두 번째 위기에 맞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 기일 법정에 가은과 영란, 도현, 그리고 각자의 변호인들이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태수와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영란 측 변호인이 일어나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가은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를 사기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은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카드와 대출을 남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서, 카드사 내부조사 결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한 후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영란이 카드사 지점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려고 왔어요. 영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직원이 말하자 영란이 손을 저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서류는 제가 대신 써도 되죠? 가족이시니까 괜찮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란이 가은의 서명란에 직접 사인하는 장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 VIP 룸 CCTV가 재생되었습니다. 이거 며느리 카드예요. 한도 걱정 없이 계산해 주세요. 영란이 카드를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VIP 고객님이니까 특별 할인도 적용해 드릴게요.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정지시키고 영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는 며느리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영란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어요. 증거상으로는 피고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판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지역 카페 회원이 증언했습니다. 영란 씨가 카페 모임에서 먼저 며느리 험담을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기범으로 만들었다고 소리치면서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나요? 가은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배은망덕하게 시어머니를 고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카페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고요. 친척 중 한 명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영란 씨가 친척 모임에서 가은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증언이 이어지자 영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변호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란 측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오히려 원고가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장이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박영란, 박도연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피고 이가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명의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향후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영란과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판결 내용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화점 VIP 담당 매니저가 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VIP 등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신용도 검토 결과 등급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포인트 카드 사용도 일시 제한됩니다. 영란이 참여하던 골프 모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란 씨, 모임 분위기상 당분간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임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판결 이야기가 회원들 사이에 다 퍼졌어요. 모임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편 도연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도연을 호출했습니다. 도연 씨,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출 관련 소송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반 관리팀으로 보직 변경 예정입니다. 승진 심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도연이 집에 돌아와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보직 변경된대요. 이 모든 게 다 가은이 때문이야. 영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고급 승용차 리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도 변경으로 계약 조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도연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차로 바꿔야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갱신 시기도 다가왔습니다.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하네. 우리 형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란과 도연 가족은 결국 더 작은 외곽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했던 시어머니 박살내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란과 도연이 받은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은은 작은 카페에서 프리랜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홍보 콘텐츠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품 타겟층을 2030 직장인으로 잡고 카피를 써보겠습니다. 가은이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은 씨 기획안은 항상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완성본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가은이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 제목에 빚과 카드 문제 해결 가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카드 구조와 명예 도용 주의사항,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가은이 자신의 경험을 익명 처리해서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했어요. 블로그 댓글창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카드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가은이 하나씩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 달 후 가은의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 채널이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점차 늘어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은이 이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네.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가은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으로 심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카드 발급 승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은이 은행에서 새 카드를 받아들며 뒷면에 자신의 서명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카드네요. 집에 돌아와 가계부 앱에 새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사용 용도를 생활비와 업무비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월별 한도도 수입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태수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은아, 이거 좀 봐라. 등본 소유자 칸에 이태수 외일인이 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을 내 이름으로도 넣었어. 이제 우리 공동 명의야.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네가 진짜 주인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집이고.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재산세와 관리비는 반반씩 부담하자. 네, 아버지. 제가 제대로 분담할게요. 며칠 후 가은은 복지관에서 열리는 개인 신용관리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강사 보조로 참여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은이 교육생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카드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교육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중년 여성이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저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자꾸 쓰시려고 해서요. 그런 상황이면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도윤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가은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가은 씨 교육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식사나 할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요즘 비슷한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가은 씨 덕분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요. 다음 조정 사례도 가은 씨가 자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가은은 현관옆 카드 수납함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 한 장만 남겨두고 과거에 사용했던 카드들은 모두 가위로 잘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가은이 카드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내일 상담할 사람을 위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카드 주의사항, 명예 도용 대처법, 분쟁 조정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카드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이가은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은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이가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그녀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